안녕하세요. 존잡생각 조입니다. 오늘의 일문일답은요.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서 잘 나가는 임직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높은 연봉, 빠른 승진, 성공, 명품, 해외여행, 외제차, 아파트, 그리고 아름다운 멋진 연인, 이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단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회에서 여태까지 자라나고 교육을 받아오면서 주입시키는 일종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것은 회사와 직원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로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뭐예요? 난 딱 돈 받은 만큼 일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레임을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은. 이것을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굉장히 믿는 편인데, 나는 자신이라는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그 책의 작가이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두꺼운 책이 주어지고 그거를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회사에 다닌 것도 있고 자원봉사한 걸 수도 있고 여행을 간 것도 있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해온 일들이 그중 많은 얘기를 차지할 거고, 회사는 아마도 그 중에서 한 챕터 혹은 문단 정도를 차지하겠죠. 물론 뭐 본인이 뭐 빌 게이츠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그럼 한 책 회사가 거의 책을 대부분 차지할 수 있긴 한데요. 대부분 사람의 경우에는 회사는 한 챕터, 뭐 아마 두세 챕터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을 발전하게 해주는 일종의 어드벤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드벤처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주인공에 필요한 세 가지 캐피탈이 있어요. 이걸 휴먼 캐피탈을 부르는데, 휴먼 캐피탈은 인텔렉츄얼 캐피탈, 소셜 캐피탈, 이모션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텔렉츄얼 캐피탈, 이것은 본인의 지식, 스킬, 경험이 관련된 이런 학습 능력의 일체인데요. 말하자면 회사에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게 되는 전문성 같은 걸 뜻하겠죠. 두 번째 소셜 캐피탈은 나라는 사람을 알고 따라주는 사람들에게 있는 평판, 또 인맥, 리더십 이런 거를 의미하고요. 이모셔널 캐피탈은 자신 혹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이 종합적 인재가 되고 뛰어난 인재가 된다는 것은 저런 휴먼 캐피탈이 뛰어나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나라는 사람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휴먼 캐피탈을 많이 쌓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잠깐 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마트나 제품을 살 때는 가격을 내잖아요. 돈을 지불하거든요. 이 돈에는 항상 과거랑 미래의 가치가 둘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에 돈을 낼 때는 그 제품을 실제로 쓰는 그 값어치를 내겠지만, 결국 회사가 그 가격 속의 이윤을 받잖아요. 그 이윤을 통해서 미래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가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고장이 나면은 수리를 못 받겠죠. 또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든가, 마시는 와인을 다 먹었어요. 또 사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겠죠. 결국 여러분들은 내는 모든 가격에는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그 기대 혹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이해해 보냐면, 저 돈을 어디다 내요? 회사에게 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게 주식을 사잖아요. 그게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던 간에 주식을 살 때는 이 모든 가격에는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과거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사실 여기에는 내가 받는 연봉에도 과거랑 미래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온 일에 대해서도 돈을 당연히 주겠지만,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투자하는 의미에서 회사가 이제 연봉을 제공하는 건데요. 사실 생각하면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입사를 하자마자 성과를 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Employee Lifetime Value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그 창출하는 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건데, 대부분 처음에 입사를 하면 저번에 배운 것처럼 램프업 타임이 필요하죠. 짧으면 3에서 6개월, 길면 뭐 12개월 동안에 그 회사에서 1인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고 본인 램프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휴먼 캐피탈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휴먼 캐피탈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램프업 타임도 더 빠를 수가 있고, 창출하는 가치도 같은 시간 대비, 동료 대비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 근로 기간도 길어지고 스톡옵션도 많이 받게 되면 더 오래 남으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동안 계속 실력이 쌓이면서 더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도 이제 휴먼 캐피탈을 많이 쌓아서 본인 스스로 이제 일종의 몸값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일 존 잘나 소리를 들으면서 내 휴먼 캐피탈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그 전문가로서 낼 수 있는 결과물은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냅니다. 아웃풋, 메타 아웃풋, 그리고 인플루언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웃풋. 내가 어떤 업무를 했었을 때 그 실제 나의 업무 결과물이겠죠.
이거는 조직에 덧셈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일을 안 했을 때 빵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쭉 돼서 덧셈이 되겠죠. 그다음에 메타 아웃풋은 뭐냐면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사 내의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이건 실제 뭐 결과물이 뭐 파워포인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개선점을 찾아내서 그걸 바꿨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 또 그 뒤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종의 곱셈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개선 심지어 개선이 아니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뭐 뭔가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곱셈인데 이전보다 더 작아지는 곱셈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나랑 같이 협업한 사람들 또 주변에서 간접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전체에게 미치는 그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겠죠. 이게 또 장기적으로 남았을 때는 문화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결국 건든 사람, 닿은 사람들은 곱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죠. 그렇게 해서 이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그 차원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요소는 좀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업무 차원. 이건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과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같이 일을 해오고 이런 동료나 그 회사 사람들을 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가. 일단은 실행력이 대부분 빠르죠.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하신 분들이 당연히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이상 꾸준히 잘 나와주신 분들이 당연히 일을 잘한다고 하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일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영업을 해야 된다든가 뭐 서버의 아키텍처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외에도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막히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번 딱 해보고 예를 들어 식당 예약을 해야 돼.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식당 오늘 문 닫았는데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음성 사서함을 남긴다든가 이메일 보낸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getting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영어에서 resourceful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견인하는 건데 딱 목표까지 해오는 분들이 있고요. 항상 거기서 조금 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던 뭔가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더 뭔가 해오신 분들은 항상 기억에 남죠. 그다음에 그 아까 메타 아웃풋. 그게 모든 걸 했는데 결과만 딱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프로세스랑 시스템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성과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고 이 전반적으로 계속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어서 자기 해놓은 것들을 계속 재탕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학습을 하고 그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협업, 동기부여를 하는 그래서 이걸 혼자 할 때 일을 혼자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야 되는 경우가 회사에서는 더 많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을 보면은 일을 되게 업무적으로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십에 관련된 영역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리더십이 뛰어나신 분들은요. 그걸 자신이 해놓은 성과에 대해서 이게 잘 됐던 잘 안 됐던 간에 타인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일단은 본인이 그걸 오닝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 팀에서 저렇게 했지만 제가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아쉽게 되네요.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일을 이렇게 책임을 껴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조직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게 단기적인 성과가 급한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팀과 회사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고민하시거나 폭넓게 다른 팀과의 영향 또 회사 전체의 영향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분들이 항상 그 인상에 남게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승진을 한다거나 회사의 이제 매니저 레벨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딱 그 일의 잡 디스크립션만큼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위에 있는 뭐 이런 실장이 있으면 실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걸 했었을 때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미리 아이덴티파이하고 거기에 솔루션까지 찾아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앞을 바라보는 거죠. 과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들. 그다음에 어떤 배운 정보나 이런 지식들을 그냥 혼자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조직에게 뿌리는 거죠. 조직에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코칭과 발전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이 조직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스킬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건데 항상 회사랑 팀을 개인보다 더 앞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개인을 다 희생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라는 사람이 결국 이 조직의 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어웨어네스가 있고 반대로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조직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로서 자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협업, 동기부여를 잘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공통분모가 하나 나왔죠. 결국 긍정적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동기부여는요.
이게 업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팀장 같은 타이틀이 아니고요. 본인이 아까 말했던 인플루언스, 아웃풋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를 한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본인이 그 모든 조직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포멀한 타이틀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팀과 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그런 모든 엣지들 사이에서 협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또 좋은 협업, 동기부여 능력이 없으면은 저런 그 네트워크에서 계속 단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고립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웃풋을 위해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까 이제 세 번째 휴먼 요소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약간 바이너리예요. 참이나 거짓이냐밖에 없는데 휴먼 팩터는요 결국 그런 그 사람의 도덕성, 인테그리티,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트러스트,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리스펙트, 존경이 아니라 존중, 서로에 대해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결여되면요 앞되는 것들이 되게 뛰어나도 뒤에서 곱셈해서 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 좋은데도 사람들이 선뜻 협업을 하기 싫어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에서 고립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업무 리더십 또 휴먼 팩터를 다 조합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실 때 이제 일 존잘러 이런 평판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저렇게 해서 그 일을 잘해서 본인의 아웃풋이 나왔을 때 결국은 휴먼 캐피탈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텔렉추얼 캐피탈, 소셜 캐피탈, 이모셔널 캐피탈이 쌓이게 돼서 본인은 그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책을 쓰는데 그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반드시 멋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은 이 마하트마 간디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도 그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세상에 좋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끝났고요. 꼭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알림 설정 이런 것도 하면 좋다고 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